50대에서 70대 이상이신 여러분, 평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던 7가지 채소가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신장을 철저히 파괴하고 신부전 위험을 무려 3배나 폭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장수하는 보약이라고 굳게 믿으며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화되던 평범한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신장의 여과망을 찢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채소는 50대 이후 드시면 급성 신부전증은 물론이고 평생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러 영양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성분이 강한 채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고령층 그룹에서 당뇨 합병증과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에 누워 후회하지 않고 자연이 준 깨끗한 음식들로 활기차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죽이는 위험한 채소를 건강식이라 믿으며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평소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매일 챙겨 드시고 있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습관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끝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버려야 할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채소 7가지와 신장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자연치유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식탁 위의 살인자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가려져 왔을까요? 여러분께서 매달 다니시는 병원과 의사들은 왜 이런 채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지 그 배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학병원 복도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는 노년층 환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겨우 3분 남짓한 짧은 진료를 받기 위해 반나절 이상을 기다립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눈을 맞추기보다 모니터 속 혈액 검사 수치와 혈압 수치만을 확인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어떤 채소를 먹었는지 혹은 그 채소를 생으로 드셨는지 삶아 드셨는지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처방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데에만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의료 산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한 사람당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평생 약을 먹고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더 큰 수익원이 된다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채소가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어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영양학적 조언을 해줄 여유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약을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연의 이치와 정직한 식단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고통스러운 투석실 문턱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절반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의 권위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7가지 채소 리스트는 단순한 먹거리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것들이 어떻게 신장의 여과 장치를 망가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장이 왜 나이가 들면서 이토록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그 충격적인 내부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20대나 30대에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튼튼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독소를 밖으로 콸콸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고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비극적으로 변합니다.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40%나 5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80% 이상 파괴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무심코 먹는 7가지 채소 속에는 2가지 치명적인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극물이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단 하룻밤 만에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 하룻밤 만에 위험이 3배로 증가한다고 경고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수산염이라 불리는 옥살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독소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 칼슘과 결합하면 아주 날카롭고 미세한 유리파편 같은 결정체로 변합니다. 이 유리파편들이 노화로 약해진 여러분의 신장 통로를 지나가면서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돌처럼 딱딱한 결석을 만듭니다. 필터가 낡을 대로 낡은 50대 이후의 신장에 이런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고장난 정수기에 모래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을 단순한 피로 탓으로 돌리시지만 그것은 이미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일지 모릅니다. 특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녹색 채소와 뿌리 채소들 속에 이 칼륨과 수산염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쌈 채소 한 접시와 아침마다 마시는 녹색 채소즙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에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병원은 왜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미세한 부종과 소변의 변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으며 이제는 정말로 먹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최근 들어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아졌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증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채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채소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칼륨과 수산염이라는 2명의 암살자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파괴 활동을 벌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채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식탁에 올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대와 60대를 넘어섰다면 이 채소들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경계해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뽀빠이의 간식으로 알려질 만큼 근력과 영양의 상징과도 같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시금치는 그야말로 유리파편이 가득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산염이 다른 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생각한다며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갈아서 과일과 함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일반적인 채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뇨가 있거나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늦게 고구마를 쪄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매일 챙겨 드시면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신장이 이 과도한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 오류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구마를 먹으라고 권하지만 그 고구마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방 안에서 고구마를 여러 개 까드시는 습관은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단 하룻밤 만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비름나물과 접근대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탁에서 나물 반찬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비름나물이나 쌈채소로 인기가 높은 접근대는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물들은 수산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수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독소를 배출해준다고 믿고 계시지만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나물들이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암살자로 돌변합니다. 특히 나물 무침을 할 때 충분히 데쳐서 물기를 꽉 짜내지 않고 대충 조리해서 드시는 습관은 수산염 독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의 세뇨관에 이 수산 결정들이 박히기 시작하면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붓기 시작하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매일같이 먹어온 이 채소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시금치나 고구마를 매일같이 챙겨 드시며 건강을 자신해 오셨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독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한 글자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소들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표시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이 치명적인 음식을 경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댓글 하나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여 그들의 신장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재료 속에 이렇게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배신감마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험한 채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대신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기적의 식재료들은 무엇인지 영상 후반부에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남아있는 더욱 충격적인 채소들을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더 무서운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 평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먹어온 건강한 채소가 유독 50대와 60대 이후부터 내 몸을 공격하는 암살자로 돌변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수산염이라 불리는 아주 고약한 성분의 두 얼굴에 숨어 있습니다. 수산염은 본래 식물이 벌레나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천연 방어용 창날입니다. 이 미세한 창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장벽을 통과하고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지막 정거장인 신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정교한 여과장치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얇은 비단결처럼 약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수산염을 밖으로 씻어내기 위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몸속의 수분도 충분했지만 50대와 60대를 넘기면 상황은 비극적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칼슘이라는 성분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신장으로 들어온 수산염과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마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파편 같은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산칼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속에 수만 개의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박혀서 정수기 필터를 사정없이 긁어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여러분의 신장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파괴 작업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신장결석이 생겼다고만 진단하지만 사실 그 큰 돌이 생기기 수년 전부터 여러분의 신장세포는 이 미세한 유리 파편들에 의해 사정없이 찢기고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왜 나이가 들수록 이 피해가 극심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년층에 접어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 중에서도 수산염을 전문적으로 분해해주던 특정 박테리아들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장에서 이 독소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의 독소들이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곧바로 신장으로 직행하여 소중한 여과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고가의 장비와 기술을 자랑하며 이미 부서진 신장을 투석기로 대신하려 하지만
정작 왜 이런 유리 파편들이 신장에 쌓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영양의 균형과 자연의 섭리보다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미세한 살인마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매체의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 녹색 채소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신장에 유리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소 속에 숨겨진 이 치명적인 성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 이 파괴의 메커니즘을 뼈저리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면 세포 속의 수분 보유량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수산염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어 신장의 섬유화, 즉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신장이 한번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불치의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때서야 투석을 권유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이 곧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이 엄중한 대자연의 질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채소나 편하게 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식이라 믿고 의심치 않았던 또 다른 4가지 충격적인 채소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여러분이 평소 혈관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찾던 것들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만 여러분의 신장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장의 미세한 파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더욱 충격적인 나머지 4가지 채소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혹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챙겨주는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4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특히 남성분들이나 중장년층 여러분께서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리코펜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여러분에게 토마토는 무시무시한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한 알에는 다른 채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농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신장은 이 칼륨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혈압을 낮추는 데 사용하지만 이미 여과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여러분의 신장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가두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농축해서 만든 주스나 소스 형태는 칼륨 농도가 몇 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1순위 음식입니다. 5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붓기를 빼는데 최고라고 믿는 늙은 호박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종교적인 신념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 후나 수술 후에 호박즙을 마시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지만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습니다. 신장이 나빠서 몸이 붓는 분들이 붓기를 빼겠다고 호박즙이나 늙은 호박을 달여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늙은 호박은 칼륨 함량이 극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신장에 과도한 수분대사 부담을 줍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몸이 붓는다고 하면 이뇨제를 처방할 뿐 여러분이 집에서 마시는 호박즙이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한다며 토마토 주스나 호박즙 혹은 각종 건강즙을 박스째로 사다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겠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효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독 주스 열풍을 일으킨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독소 배출에 최고라고 선전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암살자인 수산염을 기억하십니까? 셀러리는 그야말로 수산염의 농축 창고입니다. 특히 샐러리를 생으로 착즙해서 마시는 행위는 신장에 엄청난 양의 유리 파편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착즙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걸러지고 신장을 공격하는 수산염 성분만 고농도로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샐러리 주스의 기적만을 강조하지만 그 주스를 마시고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간 노년층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숲의 버터라고 불리며 슈퍼푸드의 대명사가 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최근 한국에서도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우리가 칼륨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반 알만 먹어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하루치 허용량을 초과하는 치명적인 수치가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다 섭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널린 건강 채소들이 사실은 50대 이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병원에서는 왜 이런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방보다는 이미 신장이 망가진 뒤에 진행하는 인공투석과 고가의 약물 치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채소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그 성분과 올바른 조리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독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독을 중화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험한 채소들의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만드는 기적같은 자연 치유 조리 비법과 대체 식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그 해결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채소의 충격적인 명단을 확인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큰 혼란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챙겨 먹던 식재료들이 사실은 내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드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채소 그 자체가 절대적인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잘못된 식습관과 조리법에 있습니다. 채소가 가진 영양 성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물을 사랑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음식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나물을 데치고 남은 물을 아깝다고 국이나 찌개의 육수로 다시 사용하거나 온갖 채소를 듬뿍 넣고 푹 고아낸 진한 국물을 보약이라 믿으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면 이 국물 문화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제가 신장의 암살자라고 말씀드렸던 칼륨과 수산염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채소 속에 숨어있던 독성 성분들은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채소를 데친 물이나 오랫동안 끓여낸 찌개 국물은 그 자체로 칼륨과 수산염이 고농도로 농축된 액체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행위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과도한 전기 자극을 직접적으로 들이붓는 꼴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저 싱겁게 드세요. 혹은 칼륨 섭취를 조심하세요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던질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부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소를 데친 물을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존 지침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미 병에 걸려 투석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소 시금치국을 끓여서 그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키셨거나 몸에 좋다는 호박과 각종 약재를 넣고
달인 물을 매일 챙겨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고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채소를 삶은 물이 아깝다거나 국물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끝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이 위험한 습관을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결심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투석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은 생채소가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나 녹즙은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면 수산염 결정이 전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채소의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자연치유 조리 비법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3단계의 기적 같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금치나 고구마 그리고 국물 요리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그것들을 평생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쁜 것을 덜어내고 좋은 것으로 채우며 독성을 중화시키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단백질을 줄여라 혹은 싱겁게 먹어라 같은 실천하기 힘든 말만 던지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방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신장 부활 프로젝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치명적인 독소를 차단하는 제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마셨던 생채소즙이나 녹색 스무디를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채소 속에 응축된 칼륨과 수산염은 50대 이후에 약해진 신장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독소가 가득한 물을 정수기에 계속 들이부으면서 필터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일단 신장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건강즙이나 과당이 가득한 음료들은 신장의 염증을 폭발시키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보호하고 치유를 돕는 대체식품으로 식단을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신장에 나쁜 7가지 채소를 피하는 대신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도 좋지만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K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양배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현저히 낮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영웅은 바로 무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무는 겨울철의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처리해야 할 대사노폐물을 줄여주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 역시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여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고 칼륨 농도가 낮아 안심하고 나물로 무쳐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채소들로 식단을 구성하면 신장은 더 이상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비법인 독성 중화조리법, 즉 방어의 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어도 시금치나 토마토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소 속에 숨어있는 칼륨과 수산염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소를 조리하기 전에는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칼륨 성분이 30% 이상 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끓는 물에 채소를 충분히 데쳐낸 뒤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소가 파괴될까봐 걱정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영양소 한 스푼보다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채소를 데친 후 찬물에 한 번 더 헹구고 물기를 꽉 짜내면 신장을 공격하는 수산염 결정체의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핵심이자 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생존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순서와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고통받아야 할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변에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단계 해결책은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자연치유 사례를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3단계 법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붓기가 빠지고 소변이 맑아지며 아침마다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감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치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신장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지식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여 그들의 신장까지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을 나누는 삶이자 우리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의 실천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 해결책을 생활화하신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신장 수치는 병원 의사조차 깜짝 놀랄 만큼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병원이 숨겼던 진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산증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모든 진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이미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지만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주방과 식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신장이라는 장기는 한번 침묵을 깨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7가지 최악의 채소를 철저히 경계하고 제가 알려드린 3단계 자연치유 비법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다시 기운차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고통이자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소중한 일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소중한 배우자분과 함께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식탁 위의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찬란한 미래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하고 진정한 자연치유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삶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삶이라는 글자 하나에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간절함과 치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이 댓글은 단순히 저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숭고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병원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장을 깨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신장이 보내는 또 다른 위험 신호인 발바닥의 비밀에 대해 더욱 놀라운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그 파릇파릇하고 신선한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평생 상상조차 못하셨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채소라면 무조건 몸에 이롭고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신선한 채소를 사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녹즙을 짜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가 넘어가면 몸의 지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젊은 30대나 40대 시절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독소를 쑥쑥 걸러내던 튼튼한 콩팥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60대에 접어들면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건강에 좋다고 칭찬하는 그 야채가 여러분의 약해진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하여 결국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내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자신의 신장 상태를 무시하고 특정 성분이 강한 채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집단에서 신부전증 발병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순식간에 30% 이상 급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를 매일같이 입에 대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몸에 좋다고 해서 쟁여둔 각종 녹색 채소나 건강즙들이 가득 들어있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음식을 자주 접하고 계신지 제가 직접 파악하여 앞으로 더 효과적인 해독 방법과 올바른 식단을 알려드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야채 4가지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내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콩팥을 파괴하는 위험한 채소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것입니다. 왜 이토록 위험하고 치명적인 진실을 그동안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매일 만나는 의사들이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영양학자들은 왜 그저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보약이라고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과 자본의 논리 속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원과 거대 제약 회사들에게 가장 반갑지 않은 소식은 바로 여러분이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가 끊임없이 줄을 서야 운영이 되고 막대한 이윤이 남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장질환은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투석을 하거나 값비싼 약을 매일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신장 환자는 아주 안정적이고 거대한 수익권이 되는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보다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그들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병원비로 탕진하며
고통받는 대신 자연이 주는 지혜를 통해 스스로 몸을 치유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몸을 우주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을 최고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그릇을 무분별한 정보와 이기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직 진실만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채소를 먹지 말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콩팥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평온한 노후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제 대형 병원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 구체적인 독성 성분과 콩팥이 파괴되는 무서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이 감추고 싶어하는 수익 구조를 넘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냉혹하고도 정직한 과학적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이자 필터인 콩팥이 얼마나 깨끗하게 노폐물을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30세청년 시절이었을 때는 이 수치가 100%에 가깝게 팔팔하게 돌아갑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어떤 거친 채소를 먹든 혹은 조금 과하게 음식을 섭취하든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독소를 밖으로 쑥쑥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60세를 넘기고 70세에 다가서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병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콩팥의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젊었을 때의 콩팥이 촘촘하고 튼튼한 새 가루채였다면 60세 이후의 콩팥은 오랜 세월 사용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헐거워진 낡은 가루채와 같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가루채에 대고 건강에 좋다는 미명 아래 고칼륨과 고옥살산이 가득 담긴 생채 소즙을 들이붓는 것은 마치 구멍난 촘촘한 망에 끈적한 진흙과 날카로운 모래알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이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즙을 내어 먹는 것이 최고의 자연 치유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해 약해진 콩팥의 혈관을 사정없이 긁어놓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처방하고 결국 투석을 권유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필터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신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콩팥은 그 성전의 청결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필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품위 있고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중한 생명의 필터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콩팥이라고 두 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다짐은 단순히 글자 하나를 적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거룩한 약속이자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우리 시니어들이 더 이상 잘못된 건강 상식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중한 우리 콩팥을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구멍을 내는 구체적인 주범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마셨던 그 충격적인 음료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 어르신들이 보약처럼 여기는 늙은 호박즙의 무서운 반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파헤쳐 볼 첫 번째 콩팥의 적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시금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만화, 주인공 뽀빠이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묻혀주신 국민 나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에게 특히 생으로 먹는 시금치는 보약이 아니라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씹어 삼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시니어층 사이에서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각종 채소를 갈아 마시는 녹즙이나 그린 스무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몸의 독소를 뺀다는 미명 아래 시금치를 한
움큼씩 넣고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금치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수산염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천연 독성 물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들이 이 성분을 어느 정도 분해해주고 콩팥의 사구체 여과 기능이 튼튼해서 소변으로 잘 배출해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장내 환경은 이미 노화로 인해 유익균이 줄어들었고 콩팥의 필터는 구멍이 숭숭 뚫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시금치즙을 통해 과도하게 들어온 옥살산은 우리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혈중 칼슘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신장결석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결석이라고 하면 그저 동글동글한 돌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이 결석을 확대해보면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나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엉겨붙어 있는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신장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점막을 사정없이 긁어놓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섬유화된 신장세포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가역적인 파괴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야만 그때서야 결석이 생겼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비싼 비용을 들여 쇠석술을 권유하거나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왜 이런 결석이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초록빛 녹즙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함구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식습관 하나만 바꿔서 결석을 예방해버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짜리 수술 고객 한 명을 잃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행위는 콩팥의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시금치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셨던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이 위험한 옥살산 성분의 80% 이상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긴다면서 생으로 드시는 것은 그 모든 독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옥살산이 단순히 결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관절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소변이 탁하거나 거품이 자주 보이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콩팥이 이 옥살산 결정체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위험한 진실을 모르고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다가 소중한 노후를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냉장고에 시금치를 한 가득 사두고 녹즙을 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병원의 수익을 위해 여러분의 콩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진실들을 계속해서 폭로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금치보다 더 흔하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콩팥 환자들에게는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 최악의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소는 특히 한국인들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제 설명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시금치 녹즙이 건강에 최고라고 믿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혈액투석을 면하게 해주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범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부기 제거와 보혈을 위해 즐겨 찾으시는 그것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찢어놓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주범은 여러분의 심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소리 없는 자객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어르신들이 몸이 부었을 때나 수술 후에 부기를 빼기 위해
보약처럼 챙겨 마시는 늙은 호박즙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중 대다수는 큰 충격에 빠지실 것입니다. 호박즙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몸의 부기를 빼는데 최고라고 믿어왔고, 효심 깊은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위해 박스째로 사다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시는 호박즙은 사실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호박즙이 이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호박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30대나 40대의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박즙은 분명히 부기를 빼주는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강조했듯이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콩팥 필터는 이미 낡아서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특히 심장 근육의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콩팥이 나빠져서 몸이 붓기 시작하면 그 부기를 빼겠다고 오히려 호박즙을 더 열심히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붓는다는 것은 이미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물과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인데, 거기에 대고 칼륨 폭탄인 호박즙을 들이붓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호박즙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그저 수치가 나빠졌으니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더 강한 약을 써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여러분의 효심과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병원 시스템의 수익을 유지하는 이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사들인 그 호박즙 한 봉지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보혈이나 부기 제거를 위해 늙은 호박즙이나 혹은 비슷한 고칼륨 채소인 비트즙을 맹목적으로 드시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가족이라고 세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이 세 글자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먼저 공부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글자들을 보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더 깊고 정확한 자연치유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치유를 하는 이유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회복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력도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호박즙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이 소리 없는 자객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십시오. 진정한 건강은 유행하는 건강즙을 박스째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가려 먹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큰 주범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콩팥에 직접적인 상처를 내는 시금치의 옥살산이었고, 두 번째는 콩팥의 무능력을 틈타 심장을 공격하는 호박즙의 칼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악마 같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 들어 최고의 건강 주스라고 칭송받으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 번째 주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침마다 빈속에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을 다시 한번 깨트릴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칼륨의 공포를 넘어 여러분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신장이 나빠지면 당연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등의 명확한 통증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아주 위험한 착각이자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신장의 실질 조직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80% 넘게 파괴되어 당장 내일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의학적 사각지대는
바로 만성 간질성 신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의 옥살산이나 다른 채소의 독소들이 신장에 들어오면 단순히 돌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날카로운 미세 결정체들이 신장의 거름망 사이사이에 밝혀서 아주 미세한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모래알들이 정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들어서 기계를 조금씩 갈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 톱니바퀴가 완전히 마모되어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마신 녹즙과 생채소 속의 독소들은 여러분의 신장간질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에 불씨를 지핍니다. 병원에서는 이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검사상으로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기계에 몸을 맡길 때까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신호는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본 뒤에 변기 속에 거품이 생기고 이것이 5분이나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이미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입니다. 원래는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소중한 단백질이 구멍난 필터를 통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소변은 끈적거리고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통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최근 들어 소변의 거품이 유독 많아졌거나 혹은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3번씩 잠에서 깨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거품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거품이라는 글자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분이 현재 신장 위기 단계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신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필터를 다시 튼튼하게 보수할 수 있는 특별한 자연 치유 식단과 비법 영상을 우선적으로 제작하여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더욱 무서운 진실은 이 염증이 단순히 신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장의 필터 기능이 망가져서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오염된 피를 공급받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는 이 오염된 혈액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혈액 속의 독소가 혈관벽을 공격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결국 신장이 망가지면 심장이 멈추고 심장이 망가지면 뇌가 죽습니다. 우리 몸은 이토록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각 과별로 나누어 진료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신장만 보고 순환기 내과에서는 심장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몸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근원적인 치료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신장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채소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아침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해결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신장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주범들로 넘어가 볼 것입니다. 특히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며 유행하는 몇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선물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포장된 독배와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이 영상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지옥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는 3번째와 4번째 주범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들은 특히 요즘처럼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는 시대에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칭송받으며 시니어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 더욱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먼저 3번째 주범은 바로 숲의 버터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보카도와 건강 주스의 대명사인 케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케일 역시 최고의 항암 채소라며 아침마다 즙을 내어 드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콩팥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포장된 재앙의 씨앗입니다.
아보카도 한 알에는 우리가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앞서 호박즙 편에서 제가 칼륨이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경고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보카도를 하나 통째로 먹는 것은 우리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칼륨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케일은 시금치 못지않게 엄청난 양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독소를 뺀다며 마시는 케일 녹즙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 날카로운 유리가루를 쏟아붓는 격입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아보카도가 심장에 좋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여러분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주범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어르신들이 겨울철 별미로 즐겨 드시는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굽는 방식에 있습니다. 고구마를 물에 삶으면 그나마 칼륨 성분이 물로 일부 빠져나가지만 불에 굽게 되면 수분은 모두 날아가고 칼륨 성분만 아주 지독하게 농축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소화력이 떨어져 밥 대신 군고구마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콩팥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70% 수준인 어르신이 군고구마를 2개 이상 연달아 드시면 그날 밤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가야 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이런 생활 속의 세세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대신 여러분이 결국 병이 들어 응급실 문을 두드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익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3번씩 잠에서 깨는 야간요 증상이 있거나 변기 속에 소변 거품이 가득하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콩팥이 이 독소들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거품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거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내가 인지했으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침묵의 살인자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저항의 표시입니다. 저는 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간절함을 담아 다음 영상에서 콩팥의 거품을 싹 걷어내고 필터를 다시 새 것처럼 청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지니 콩팥이 망가져 투석실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의 상업적인 논리에 소가 건강식이라는 가면을 쓴 독약들을 더 이상 입에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신이 주신 고귀한 성전이며 이를 지키는 지혜는 병원이 아닌 자연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주범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호박즙의 칼륨, 아보카도와 케일의 이중 공격, 그리고 군고구마에 농축된 독성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먹어온 것들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콩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독을 알았으니 이제는 약을 찾을 차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해온 자연치유의 핵심 원리인 3단계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먹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씩 일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은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무서운 진실들을 알게 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하실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어온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독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이미 치유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독을 영리하게 피하고 이미 내 몸속에 쌓인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행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어떤 대형 병원에서도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3단계 자연치유 해결책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현대의학의 처방전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간 대대로 지켜온 지혜이자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는 기적의 생명 처방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과감한 비우기와 멈춤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60세 이후에 우리 콩팥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친 콩팥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양소를 더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부하를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시고 아침마다 여러분의 손으로 정성껏 갈아 마시던 생채소 녹즙과 각종 건강즙을 과감히 치우십시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농축된 생즙을 들이붓는 것은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적인 착즙기에서 쏟아져 나온 초록색 독소 액체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에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혜로운 섭취와 조리법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아예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조리법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칼륨과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드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의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데쳐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핵심 기술은 그 채소를 데친 물을 반드시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던 위험한 옥살산과 칼륨 성분의 80% 이상을 물로 씻어내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나 케일처럼 외국의 유행을 따르는 식재료 대신 우리 몸에 훨씬 순하고 콩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 양배추나 콩나물, 그리고 무와 같은 전통적인 식재료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콩팥의 연약한 필터를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철저한 씻어내기와 생명력 채우기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신장 세뇨관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미세한 옥살산 결정체들과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들을 씻어내기 위해 매일 충분한 양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십시오.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의 장기를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오히려 독소를 정체시키지만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은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이완시키고 독소를 밖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정성스러운 따뜻한 물 한 잔은 여러분의 신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귀한 천연 세척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생즙을 줄이고 채소를 반드시 데쳐서 드시며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이 세 가지 약속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금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려고만 하지만 진정한 자연 치유는 바로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3단계 해결책을 통해 다시는 투석에 두려움 없는 평온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되찾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진실들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보내게 해드리고 싶은 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유를 즐길 만하니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의 열쇠는 차가운 병원의 주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담긴 따뜻한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소중한 가족들의 눈물을 미리 닦아주는 고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내 몸을 파괴하던 잘못된 식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길만을 걷겠다고 저와 굳게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정성스럽게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자 평온한 노후를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청소해줄 또 다른 기적 같은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소변 거품을 싹 사라지게 하고 신장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 영상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새 것처럼 복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의 이 진심 어린 경고와 조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라는 가장 큰 축복으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